부작위라는 그 법률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헌재의 이 관련 규정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서로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가 그렇죠. 서로 간에 야 이게 네 밥그릇이야 이게 내 밥그릇이야 할 때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기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국회와 대통령실이 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건데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한테 누가 됐건 간에 권한대행한테 너가 임명을 안 하는 그 자체 부작위 임명을 안 하는 행동을 안 함으로써 내가 막대한 피해를 봤어. 우리 헌법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작위를 멈추고 임명을 해라. 자기를 해라. 행동을 하라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자기 부작위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부작위는 금지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서는 네. 일반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권한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작위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김연아 평론가 얘기했지만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넘어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걸 없는데 여야 합의라고 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임명하지 않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네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적으로 어디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거는 국회가 의결하면 임명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 이거에 대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도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임명을 하면 그걸 임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하지 않는 게 그 형법상의 부작위 의무를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6명으로도 지금 현재 6명으로도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은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어. 네. 네. 이준석 똑같은 거야. 네. 예, 국무위원 탄핵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6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4대 2가 나오면 그러니까 4명이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또 법적으로 저 김용태 신부님도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또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5대 1만 되면 되거든요. 5대 1만 돼. 6명이. 근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들이 안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라. 5대 1이든 6대 0이든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되게 좀 답답한데 예. 최경영 앵커님이나 김한 기자님이나 김이나 평론가님이 자꾸 국민의힘의 의도랑 여러 가지 전략들을 분석해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의미가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다. 거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야구에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면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그냥 경기하다가 게임은 관심이 없고 게임 관심 그냥 없어. 관심 이거 없고. 그냥 게임 뒤에 없는 거야. 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냥 무효 게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란 벤치 피의자가 클리어링. 말하는 사회 혼란 세력이네. 그렇지. 네. 맞아. 그게 네. 맞아. 국회 여의도에 있는 사회 혼란 세력이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지니까 네. 이거는 게임을 다 그냥 몰수 게임, 무효 게임 만들어 버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법적 논리를 동원해서 그냥 막 진흙탕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네. 거거든. 그런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4대2, 5대1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뭐 인용 결정이 맞고와 틀리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도 인정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면 쥐들은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가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게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거 유튜브가 애 그렇지, 떠들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그거 유튜브에 가서 이런 세상 풍진 세상 못 살겠다 이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 이거죠. 그렇게 아니, 되고 찌질하게 살라 그래. 아니, 그분들 봐봐요. 계속 그렇게 찌질하게 사시는 거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화려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계속 정신교육 시키면은 이제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 예. 지지율이 또 높아질 거라고. 예.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지지율 오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계속 되는 거지. 아니 악순환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영원히 유리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65석 다 드신다고 하더라도 1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정당화되는 게 100% 동의해요. 한국 정치에 매우 유익하다. 100% 동의하는데 한국 정치에 매우 유익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예. 단기적으로 우리가 우라를 참지 못하잖아요. 그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거는 있지. 근데 지금 한 몇 개월만 참으면 최경영 기자님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상황이. 이 자들이 영원히 한 근데- 4, 50석의 정당으로 되면 한국 정치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애플워치 꼭 차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식이 되고 예. 그 영남 자민련 당에서 대선 후보가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정당은 소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장 소장님 진단에 동의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재판까지만 그거라니까. 버티면 돼. 그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그러면 현실적인 스케줄이 언제까지냐면 네. 한 3월 초까지예요. 일단. 네, 3월 초중순. 버텨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틴다. 뭐 방법이 뭐든 네. 그때까지 일단 버티면 그 후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건 뭐가 되건 일단 이재명 재판 때까지 버틴다. 그럼 어떻게 버틸 건데요? 오대수 전략이에요. 이슈가 나오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공격하고. 예, 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150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200명인 거야. 그래 만약에 오늘 150 넘어서 되고 권한쟁이 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날 발생하면 또 다른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이에요. 정확하게 김한 기자님이 판단하셨고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장 내에서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있지만 네. 축구로도 비유하자면 이 경기장 밖에는 훌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광화문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훌리건들이 부추기는 경기장 거야. 안으로 난입해. 들어올 거라고요. 네.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경기가 중단이 돼. 저는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보다 사회 수준과 민주주의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도 쿠데타 시도가 났어요. 근데 밤사이 실패했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를 다 전원 체포예요. 전원 체포죠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워낙 법치주의가 잘 돼 있어갖고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미치겠네. 군의 실패라고 보는데 미치겠네, 군이 진짜. 합참이 자기 큰 관여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면 합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체포했어야죠 군은. 그렇지. 기본적으로 군은 다 체포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합참은 명분 있잖아요. 합참 야내 허락 없이 나한테 결제도 안 올리고 니네 실병을 기동시켰어 지금. 그거는 큰 문제. 네, 엄청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합참이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간과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 시민의 광장의 힘으로 계엄을 해지시켰습니다. 이거를만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은 다 체포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몇 명이나 체포됐습니까?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뭐 조사 인원까지 쳐도 40명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점에서 하나 실패가 있고 국민의힘은 이건 있죠.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 이제 말하자면 훌리건들이 떠드는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저런 측면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것만 보면은 확 간다니까 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나도 내란 동조 아니면 태극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심 그래 이게 뭐 민주당이 뭐 탄핵 계속하고 예산 그렇게 하고 그게 원인인 것 그렇지, 같아. 그럴 수도 이렇게 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이 세력을 옹이하면 다 체포할 거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한 거죠. 그래서 집권 세력이 내전을 일으키고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꾸 말씀드리는 그걸 거예요. 그게 이게 유지시키려고 내전이에요, 내전.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내전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거예요. 임명된다. 저는 막 역사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에서 만약에 최상목이 또 안 해, 최상목이 또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잖아. 하면은 6명이 되잖아요. 6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6대 0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최소 5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9명이어도 원래 규정대로 과반수 이상이야. 그렇지. 네, 9명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따지고 들고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빨리 지금 만약에 최상목이 또 안 한다, 또 안 한다 싶으면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저 탄핵했는데 그거 150일이 안 되니까 저거가 국민의힘이 그거 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 한대잖아. 뭐 하라 그러라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촉촉 나와요. 그렇죠. 권한쟁의 일주일이면 심판은 촉촉 나와.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오래 안 걸려요. 오늘 네.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나오고. 근데 저는 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절차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민주당도 그 니네 이재명 재판 전에 이거 대선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다 알아. 이렇게 보수 언론이 조롱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닌데. 전략적인 혼선이 예. 있었어. 그거 아닌데 이건 내란이고 내란 관련자는 전원 체포야. 내란 관련자는 전원 탄핵이야. 내란 관련 너 내란 동조했어. 너랑은 얘기 일 안 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워낙 맞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재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에 시비가 걸려온 세월이 기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 이게 밖에서 움츠려들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움츠려들었다. 이재명 재판 전에 빨리빨리 이 기회를 삼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까?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한 일주일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모양새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전제 고리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관료 출신에 뭐 윤석열은 아니잖아. 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준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최상목 역시 그렇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안 크거든요. 움직이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지만 국무회의 5명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가 바로 법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여의도가 입법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것, 이 상황을 만든 건 계엄을 내린 윤석열이지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 이것도 이제 희박하긴 하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상존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2차 계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사태가 나지 않는 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했거든요. 저희가 군이랑 네. 육사 쪽 취재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분위기는 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면 경찰이나 뭐 다른 어쨌든 민간인을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동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주공항에 뭐 HID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청주공항 폭발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네. 군이 이제는 그러한 부당한 반헌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상층부들이 다 지금 구속당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경비계엄? 이것도 지금 경찰청장도 경비계엄을 네.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청장 지금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와가지고 아직 안 나왔죠. 구속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뇌부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영화 하얼빈 지금 극장에서 핫해서 주말에 하얼빈을 봤는데 하얼빈에 봤어요? 그런 재밌어요? 장면이 나와요. 네. 이 일본 순사가 그러니까 중자가 일본 네. 군인이 네. 안중근을 잡으러 와요. 네. 근데 처음에 잡을 때를 착각해요. 이 교란 작전이 있어갖고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왔는데 못 와요. 왜 못 오는지 아십니까? 군중 때문에 못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상황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태령이 뚫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민적인 어떤 각성과 이 열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대고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군을 동원한다, 경찰을 동원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 사람들도 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타는 생활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어떤 누군가가 요 잠부를 살려갖고 내가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뇌부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다 체포해야 된다. 다 체포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 맞네. 마지막으로 최상목 있잖아요. 최상목이 초기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한 말, 오늘 속보로 한 말. 그게 탄핵 국면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말겠다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단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지는 말아라.
뭐 이 정도였어. 최상목이 관료로서 어쨌든 본인은 배당기업 때도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로서 그래도 최상목은 어쨌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거면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진짜로 그런 거라면 사퇴해야 돼요. 나는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수습은 헌법적 질서에 따라야 된다. 본인 사퇴한 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해소하는 건 헌법적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이거를 수습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이주호 교육부총리인가요? 이주호 부총리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이 국무회의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다 무너져. 저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아 그래 니네가 적극적인 동조자는 아니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스탠스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통과 즉시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더라고. 그러게 되겠죠. 국무회의가 무산돼 버리니까 없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국회밖에 남지 네.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동의안 해가지고 그냥 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더만. 그런 방법도 있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가 나라가 어떻게 돼? 법률이 문제가 아니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그걸 생각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밑에서도 2년 반 동안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윤석열이나 윤석열 내각이 없다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될 걸 아니, 걱정하나? 왜냐면 국무회의에서 네. 법안만 심의 의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중요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 되면은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 자본주의가 나라는 뭐 오물스톱 돼도 그냥 가는 거지. 다만 이제 트럼프랄지 왜 그렇게 아니 왜 트럼프랄지 뭐 이런 거에 외교를 잘 대응을 못 한다. 네. 요거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바이든이랑 외교한 것도 보면은 다 갖다가 퍼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봤을 때 그냥 없는 게 낫다. 아니면은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뭐 국무회의가 없는 것보다는 어. 있는 게 좋겠죠. 있는 게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관이 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법률이라는 게 법률과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회의든 간에 기관이라든가 그걸 있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게 무력화됐을 때 분명히 빵꾸가 날 거란 말입니다. 펑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없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만약에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정해진 대로 좀 정해진 스케줄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동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그럴 일이 사전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상목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말씀하신 시나리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오늘처럼 최상목 부총리 하는 얘기처럼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딴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 최경영 기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무회의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헌법 89조에 의하면은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올스톱 되거든요. 그러한 점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의 이 말에 신장식 의원도 응 알았어. 그럼 너도 탄핵 번호표 뽑고 기다려 이렇게 이제 격하게 페이스북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탄핵이야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걸 묻고 안 합니다. 그러면 탄핵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게 뭐 레토릭이 어떻든 간에 뭐 내각 전체의 탄핵입니다 등지 간에 이렇든지 간에 저렇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탄핵 대상. 그 다음은 최상목. 할 거야 안 할 거야?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안 지킨다라고 지금 주장하면 그럼 탄핵 대상. 그 다음 이주호.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안 지킨다고 하면 탄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네. 네, 진짜.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의 우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너무 긍정적이야, 김한 기자님. 아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저는 다 체포해야 된다고. 제도권에 있는 기자들이나 제도권에 있었던 기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긍정적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믿어.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